안전박사가 되는 날. 우와! 벌써 엄마들과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엄마랑 나는 지금부터 안전에 대해 열심히 배울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엄마는 안전박사 최고 최고 파이팅!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안녕하세요. 안전학교를 이끌 MC 임세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학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안전학교에서 안전을 책임질 안전지도사 김덕현입니다. 네, 제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안녕하세요가 이제 앞으로 안전하세요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하는지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든 생각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첫 번째 안전박사가 되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오늘 안전학교의 오늘 수업은요,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오늘 수업입니다. 네, 안전학교의 모든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안전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안전박사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안전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안전박사가 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자, 안전을 배우러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성공해 그 모델을 인도네시아에까지 수출하고 계시는 어린이 안전 고수, 우리 안전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허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허욱입니다. 우리 너무나 아이들이 참 귀여운데요. 우리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매년 안전사고로 200여 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도 보면은 한 60% 이상이 보행 중에 목숨을 잃고 있고요. 또 차 안에 있다가 또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보고서 야, 참 남일이지만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도 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찾아가지고서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주시면은 그만큼 하시는 만큼 사고는 얼마든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교통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행 중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이 안타까운 사고 사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인천에 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다짜고짜 제가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몰랐죠.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쭉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엄마가 우리 아이를 사고 목숨을 안 잃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 죽기 3일 전에 저를 텔레비에서 봤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여러 가지 예방법을 얘기하는데 횡단보도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게 솔깃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만큼 더 안전거리가 확보돼서 오른쪽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아들에게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다가 못 알려준 겁니다.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교통사고 당했다. 빨리 와봐라. 부랴부랴 가보니까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노상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 아이가 왼쪽으로 뛰어가다가 그만 오는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오른쪽으로만 갔더라면은 그만큼 운전자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다가 결국은 못 알려줬기 때문에 저한테 막 우시면서 말 잘 듣는 우리 아들에게 오른쪽으로 건너라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아이는 오른쪽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고는 안 났을 거다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죠. 이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오른쪽으로만 갔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난 건데요. 또 유사한 사고 사례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구로구의 어느 병원 앞에서 어머니가 우리 1학년 아이를 데리고서 횡단보도 왼쪽에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 아이는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뜁니다. 우리가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멈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엄마가 손도 붙잡고 있었거든요.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는 뿌리치고 저쪽에서 이 시내버스가 우리나라 운전자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내가 서행해야지 라는 게 안전의식입니다. 근데 저 신호에 안 걸려야지 이러면서 더 속력을 내는 운전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 신호에 안 걸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뭔가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집착을 하면은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손도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손 부딪히고 뛰어들었고 오는 버스가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엄마 보는 2, 3m 앞에서 이 1학년 아들이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손목을 붙잡고 다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행동 특성상 항상 뛰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저렇게 녹색불이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든 거죠. 그래서 항상 손목을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고요. 이 어머니 어린이하고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왼쪽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의 오른쪽에만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가 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식의 사고가 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부족한 특성. 우리 아이는 발육이 덜내고 아직까지 많은 지식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조급성입니다. 조급성. 항상 뛰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야 빨리 해
라고 하면서 아이의 조급성을 부추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해보면요,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 위험이 7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뛰어들면은 운전자가 당황해가지고서 아이를 시간적으로 대체할 여유가 부족한 거죠. 특히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차의 앞뒤로 뛰어 횡단할 경우는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아집니다. 아까 인천의 그 초등학교 2학년 그 사고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 노상 주차장이 돼 있어가지고 차가 주정차가 돼 있었고 이 앞으로 뛰어가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이런 데 뛰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야 빨리해 빨리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조급성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모방성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에 비해서 모든 능력은 떨어집니다. 행동 능력, 판단 능력, 위험을 인식하는 능력,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 모든 능력은 떨어지는데 우리 어머님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모방 능력입니다. 네, 모방 능력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따라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중에 무단횡단 사고가 가장 많은 근본 원인은 무단횡단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잽싸게 무단횡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이 따라하는 모방 능력만 있지 주변의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 내가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은 겁니다.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칙금도 내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단순성,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판단합니다. 내가 차 뒤에서 놀고 있으면 운전자가 내가 노는 거를 알 거야. 또 내가 놀고 있는 거를 운전자가 보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단횡단하면은 저 차는 멈춰줄 거야. 내가 저기서 차가 오는데 내가 빨리 뛰면은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특성을 메워주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3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3세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3세가 머리가 깨이는 최초의 시기라는 거죠. 3세 때 교육을 시키면은 다 이게 내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3세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3세부터 우리 한글 깨우쳐준다고 뭐 영어 교육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세만 되면은 이런 3가지 습관을 길러주는데요. 첫 번째가 스탑입니다. 스탑.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항상 길을 건널 때는 또 차도로 나갈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야 빨리 갔다 와 라는 표현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바로 차도로 나가면은 이 차 앞부터 위험도 있고 또 대문 밖에가 또 바로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가 다니는 조그만한 골목길 또 뭐 큰 길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 컨택트입니다.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거는요,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 번쩍 드는 거 아닙니다. 뭐 이 운전자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손은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45도 정도로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민서 엄마가 제 엄마라고 지금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5살짜리 우리 아이예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과자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엄마의 대답이 궁금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전자한테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 했으니까 당연히 눈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운전자를 보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가 보행 중 사망입니다. 이 보행 중 사망은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만 길러주면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에게 손들어서 그 차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갔는데 사고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좀 아까 제가 안타까운 사고 사례 2개 설명했죠. 운전자와 눈 맞추기 안 했잖아요. 왜 차 멈추는 거 확인하면은 이런 사고는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보행 중 사망이 60% 가까이 되는데 선진국은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세 때부터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는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왼손을 들어주는 게 맞고요. 반 정도 건너가서는 다시 오른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손 드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 차가 멈췄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아이 컨택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손을 들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 든 다음에 꼭 그 차 멈추는 걸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아이 컨택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라이브 얼라이브입니다. 즉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내가 길을 건너는 동안에 저쪽에서 운전자가 멈추려는 이 브레이크를 밟으다가 잘못 밟아가지고 엑셀레이터로 보다 빨리 가게 하는 엑셀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자, 첫째, 우선 멈추는 습관. 두 번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세 번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보행 중 사고는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교육이 좋은 보약입니다. 특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왜 초등학교 1학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이 낯설고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 손목을 붙잡고서 이 학교 가는 통학로가 낯이 익도록, 또 도로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가는지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교통 지도까지 그리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사고 나면 어쩌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고라는 거는요,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위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려는 마음, 이런 게 부모님의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멈춘다. 예. 두 번째는 좌우차를 본다. 세 번째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쓴다. 네 번째는 차량이 멈춤을 꼭 확인한다. 다섯 번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걷는다. 현재 이 5원칙을 저희가 보급을 많이 해가지고서 현재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원칙을 세 가지로 압축한 게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길러준다면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위험합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 이 비가 올 때 우산은 왼손으로 드는 게 안전할까요? 오른손으로 드는 게 안전할까요? 둘 다. 예. 자, 오른손으로 들어주는 게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왼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 왼손은 아무것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가 오면은 의사표시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저 차가 보행자가 있으면은 운전자는 내가 먼저 갈까 저 보행자를 먼저 보낼까, 또 보행자는 내가 먼저 갈까 저 운전자를 먼저 보낼까 하다가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행자가 손을 들어줘야죠.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 라는 신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가 멈췄는지 꼭 확인해야죠. 특히 이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연석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산을 들고 있으면은 이 경계선에서 1, 2보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산이 이 차가 우산을 치우고 가면은 우리 아이는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더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위험한 게 많아요. 반드시 가방에다가 이렇게 이 어깨에다 가방을 매줘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 이런 곳을 제가 한번 현지 조사하러 갔었는데 이 비가 왔었어요. 그 아이들은 8시까지 등교를 하는데 이 어둑어둑하면서 이쪽에서 막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옷에다가 또 가방에다가 전부 다 야광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서 결국은 이 교통사고라는 거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이 사고 날 거에 대비하려는 마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안전한 것을 우리가 바라셔야죠. 아무 노력도 안 하면은 이 안전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자녀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이 눈이나 비가 오고 할 때 뭔가 이 회색 옷이라든가 어두운 색 옷을 입혀주는 것은 오히려 또 위험한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면도로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좁은 도로를 갈 때는 이 차가 오면은 우리 아이는 순간적으로 차와 만나는 시간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확 뜁니다. 대부분 뜁니다. 그러면은 이 운전자가 갑자기 아이가 와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뛰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좁은 이면 도로를 양방 통행으로 해놓은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전한 인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일방 통행으로 해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아예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차 위주의 중심을 펼치다 보니까 양방 통행을 하고 결국은 우리 아이가 차 사이에서 고개 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오면은 우선 멈춰야 됩니다. 멈춘 다음에 몸을 벽 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붙이고서 우리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이 신호등이 없고 이 이면도로 차가 양방 통행된 도로를 건널 때는 왼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오른쪽이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안전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왼쪽이 안전합니다. 왼쪽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등지구 통행과 마주보고 통행의 차이점입니다. 차는 오른쪽으로 붙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가 내 등 뒤에서 옵니다. 그러나 왼쪽에 붙어서 갈 경우에는 마주보고 통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이 양방 통행의 이면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선진국에서 내 자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3가지 약속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약속. 자, 첫 번째 약속은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입니다. 보행자와 보행자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여주면은 바로 우리 아이가 보고 따라하다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젊은 어머니가 아이가 한 3살, 4살 됐을까요? 그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조금 영화에 약간 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막 엄마가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이 눈을 가리면서 그런 걸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막 그런 게 여러 번 나오니까 손수건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가리더라고요. 근데 저런 거는 저렇게 길을 쓰고 안 보여주려고 하시면서 자녀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무단횡단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자녀 손목 붙잡고 다니시면서 무단횡단하는 모습 보이면은 우리 아이 눈을 가려주세요. 눈을 가린 다음에 자, 엄마가 눈 가린 이유는 네가 저거를 보고서 따라하면 어쩌나 해가지고 눈을 가렸다. 우리 서로 무단횡단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우리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보행자가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거를 서로 약속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운전하시면서 보행자가 있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조급하면은 보는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서 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의 이 교통 안전을 위한 부모님의 3번째 약속. 이거는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이 운전자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는 그 조급한 마음이 과속 난폭 운전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보행자, 운전자 있으면 손으로 먼저 가도록 이렇게 양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겁니다.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그 어느 초보 운전자가 뒤에다가 왕초보 병아리 운전을 써붙이고 운전하는데 이 왕초보 병아리 운전을 써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갑자기 급출발, 급차선 변경할 수 있으니까는 주변 차가 배려 운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배려는 고사하고 앞에서 운전도 못하는 차가 얼쩡거린다고 지나가면서 클렉션을 빵빵 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초보 때 클렉션 소리 들으면 그냥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에 발이 가면은 꽝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 운전자도 화가 난 거예요. 하루는 왕초 병아리 싹 다 껴버리고 뒤에다가 2판 4판을 써붙이고 몰고 간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화가 쓰면 뒤에다가 2판 4판 써붙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붙이고 갔더니만은 모든 운전자가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해더랍니다. 전에요, 제가 대전을 가는데 제 옆 차로에 젊은 여성이 운전을 하는데 뒤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는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라는 글을 쓰고 이렇게 가는 뭐 그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 그만큼 운전자가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양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한.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무단횡단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기 약속, 두 번째는 보행자, 운전자 의사표시하기 약속,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
특히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이런 걸 또 나 자신이 실제 도로상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노력하시는 만큼 내 자녀의 안전은 보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허욱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자,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 질문 좀 해주시죠.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을 좀 쉽게 외우고 싶은데 그 좀 방법 좀 부탁드릴게요. 올챙이송이 있습니다. 뭐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하는 노래 있죠? 예, 그 노래를 개사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방법을 올챙이송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뭐 어린이 안전학교 치시면은 그 안에 그런 안전송 노래를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으시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게 올챙이송을 좀 들으면서 또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실 분. 제가 아는 지인이 차도나 건널목이 아니라 인도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의 이제 안전 규칙 같은 걸 배워본 적이 사실 없는데 혹시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인도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서요. 항상 차가 오면은 몸을 이 우측 가장자리를 붙여가지고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선 멈춘 다음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교육을 시키면은 이런 사고 나지 않습니다. 우선 멈춘 다음에 차가 지나가는 방법으로. 네. 자, 다음은 우리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네, 우리 연석 어머니. 교수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건너갈 때 총알같이 튀어가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래서 행동 특성상 우리 아이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건널 때 손목을 붙잡고서 우선 멈추는 습관을 꼭 길러주는 면은 그런 사고 위험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 손목을 붙잡고 우선 멈춘다. 네. 안전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SOS를 할 때 어른들만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네, 야, 아주 그냥 자신감 완전 풀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안전학교 마지막 관문만 남았는데요. 도전 안전박사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푸는 보행 중 교통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문제 주세요. 도로를 건널 때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어린이 기준 어느 쪽에서 많이 날까요? 1번 왼쪽, 2번 오른쪽. 자, 적어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와 어머님이 같이 함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네. 어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정답이 궁금한데요. 정답을 한번 정답은 들어볼까요? 교수님이 직접. 예, 정답은 1번 왼쪽입니다. 오! 네. 자, 왼쪽인 이유는요.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처음에 보행자 기준으로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왼쪽을 좀 더 조심해야겠죠? 네. 네. 그럼 보행 중 교통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문제입니다. 차와 먼 쪽으로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대각선으로 건넌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같이 상의해 주시고. 자, 정답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예. 거의 반반인데요. 네, O도 있고 X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정답을 교수님께서 정답은 X입니다. X! 안전한 도로횡단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직선 보행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를 짧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대각선으로 건너가면은 걷는 길이가 길어지고 짧은 녹색불에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위험한 겁니다. 저는 차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안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내가 반 정도 건너가도 비록 오는 차와 이 차는 멈춰 있고 서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 보행보다는 직선 보행이 보다 안전한 겁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귀에 팔을 붙이고 손을 높이 든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어머니는 답을 적어주시고 어린이는 맞는 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네. 재민이는 왜 이렇게 손을 들었죠? 잘 보이게 하려고요. 아, 잘 보이게 하려고,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예, 좋습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손은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보면서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네, 팔을 드는 것도 습관화해야겠네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느 때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1번 승하차 시, 2번 보행 시, 3번 승차 후 이동을 할 때. 자, 답을 적어주세요. 네, 답을 적어주시고, 자, 답을 들어주세요. 네. 자, 아무래도 교통에 대한 거니까 이동을 할 때 사고가 좀 난다라고 좀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자, 우리 교수님 정답은? 정답은 2번 보행시입니다. 네.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 60%가 보행 중 사망입니다. 나머지 40%는 승차 중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주세요. 어린이가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는 건 위험도가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오, 좋습니다. 네, 네, 거의 뭐 반반씩이라고 해도. 네. 정답은 O입니다. 우리 이 길을 건널 때 차 사이에서 건너면은 우리 아이가 조만해가지고서 차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한 겁니다. 신기하게 문제를 풀면 풀수록 더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같은 문제를 다시 풀면 틀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네, 자, 한 분도 틀리는 일이 없이 안전박사가 될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차 밑으로 공이 굴러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번 문제는 어린이만 답을 해주세요. 답 적는 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고요. 네, 답을 적어주시고, 자, 정답 들어주세요. 아, 네, 여러 가지 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서유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차 주인한테 전화해서 꺼내달라고 한다. 자, 우리 노아, 차 밑으로 공이 들어갔어요. 노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대기로 꺼낸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지우.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어떨 것 같아요? 놀다가 공이 들어갔어요. 네. 아, 예, 아주 그냥 좋은 답이네요. 가장 또 빠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답들이 나왔는데. 네. 전부 다 정답입니다. 전에 광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학년 아이 2명이서 하굣길에 신발주머니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던진 신발주머니가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바로 끄내로 들어갔고 뒤에서 또 다른 아이는 끄내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차가 뒤로 쌩 가가지고서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내가 끄내는 행동하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끄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또 긴 막대기 같은 걸로 나는 들어가지 않고 밀어서 끄내는 거, 이런 게 이게 안전한 행동입니다. 예,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제 잘 맞추셨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녀의 안전보행을 위한 3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교수님이 강의하신 부분의 내용에 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답을 열심히 쓰시는 걸 보니까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아까 우리 허욱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부분의 내용이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좋은 말씀 다 써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정답이 뭘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멈추는 습관, 두 번째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네. 세 번째는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저는 다 맞추셨습니다. 보니까.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눈, 비가 올 때 경계석에 서 있는 어린이는 안전할까요? 1번 위험하다, 2번 안전하다. 네, 경계석이라면 찻길과 구분되게 보도 위에 있는 건데요. 과연 위험할까요? 아닐까요? 답을 적어주세요. 1번 위험하다, 2번 안전하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지금 씩씩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정답은 1번 위험하답니다. 그 위험한 이유는 눈이나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있으면은 이 우산이 차도로 나갈 경우에 차가 치면은 아이는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석선 경계석에서 1, 2보 뒤로 물러나서 우산도 차도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잘 건너는 방법은 먼저 가라고 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주세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우리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정답을 적어주십시오. 수신호도 잘 알아둬야겠어요. 예방을 하려면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자, 답을 또 바꾸는 우리 서하엘 어머니하고 우리 서하엘 군도 헷갈린다라는 답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답이 또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네, 교수님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항상 이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양보도 해주고, 우리 보행자는 꼭 손을 들면서 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신호를 하는 그런 방법들. 네. 부모님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면 다음에 그곳을 건널 때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네. 자, 부모님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무단 횡단을 하면 다음에 그 곳을 건널 때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갈 때 무단 횡단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답을 들어주세요. 네. 자, 교수님 직접 쓰니까 뭐 답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교수님. 자, 다 정답인데요. 최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아이는 우리 최지효린인가요? 네, 전 엄마를 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한다가 정답이고요. 저 어린이는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따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정답입니다. 모두 정답이네요. 예. 자, 이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가 무단횡단 하면은 엄마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 되세요. 알았어요? 예. 네. 오늘은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인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오늘 생소한 말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몸 좀 풀리라고 안전체조를 준비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체조를 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안전학교 수업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여러분, 안전하세요.